여러분은 우울할 때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던 때에 급격한 우울감 때문에 폭식을 일삼았어요. 그땐 예능 프로를 보면서 빵이나 과자를 엄청 먹었어요. 먹는데도 계속 허기가 지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러면 배고픔을 느끼는 정도가 심해진다고 해요. 그럼 연쇄적으로 그렐린 호르몬에 의해서 허기짐을 강하게 느끼고 음식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심리적인 공허감과 불만족을 식욕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저처럼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걸 회피하고자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나 자신을 속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울감과 삶의 기복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았던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고 어떤 방식을 취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21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학 때부터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글은 종종 써왔고 작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막연한 꿈이었어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계속 꿈만 갖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는 화장품 회사 에디터나 출판사 편집자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패배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백일장이나 공모전에서 입상도 많이 하고 글도 잘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점점 커가면서 그쪽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나보다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되게 괴로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적응을 계속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매번 퇴사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작가라는 꿈과 직장인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계속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를 반복을 했던 거죠. 그게 몇 년 동안을 계속 이어졌어요. 거의 한 4, 5년? 그때 제일 제가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사주나 타로였어요. 매번 저는 그런데 상담을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작가로서 재능이 있나요? 없나요? 전 언제쯤 전업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정작 저는 글을 하나도 쓰지 않고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 미래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라도 저는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누군가의 어떤 한마디가 너무 절실했어요. 빈말이라도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변화시켰던 건 한 가지 습관이었어요. 전 이 습관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습관이란 바로 글쓰기예요. 전 당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매번 저는 재능이 있나요, 없나요 묻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스스로도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뒤로는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카페로 향했죠. 카페에서 노트북을 딱 펴고 저만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제가 따로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그날 제 일상에 대해서 일기를 썼던 거죠. 회사에서 억지로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저의 이야기를 썼어요. 하루하루 제가 살아갈 이유를 저의 글쓰기를 통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정말 의외로 놀랄 만큼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우울했던 하루가 매일 눈을 뜨는 게 죽을 만큼 괴로웠던 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나면 잠깐은 후련해도 뒤돌아서면 부정적인 말을 한 것 같아서 좀 후회되고 찝찝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글로 정리하는 과정은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글을 쓰면 나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보채면서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응석 부리기보단 내가 왜 힘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고요.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건 총 4가지였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구체화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도 정신의학과에서 말하기로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우울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우울증 환자들은 내 감정에 대해서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라고 보통은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내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되다 보면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기르는 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나의 감정을 풀어써 보는 것을 반복을 했던 게 제가 제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글쓰기 습관을 통해 얻은 좋은 점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글을 쓴다는 건 무언가를 거듭해서 재고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본다는 것을 뜻해요. 전 현실과 꿈 앞에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과연 작가라는 꿈을 진정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돈이라는 걸 떠나서 정말 간절히 원한다, 실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글쓰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는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에 가닿을 수 있는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전 결국 퇴근 후 계속해서 글을 쓰던 끝에 브런치에서 연재하던 글이 발탁돼서 출판사에 제안을 받았어요. 21년에는 책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1년에 한 권씩 꾸준히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재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평생 글을 쓰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과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출간 이외에도 클래스 101이나 오프라인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글쓰기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과 생각은 다르지만 배울 점이 많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글쓰기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글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또 제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제가 우울감으로 힘들었을 때 글쓰기를 통해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때의 이야기에 대해 제가 책 나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에서 썼던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재능이란 뭔가요? 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란 본인에 대한 믿음을 뜻하죠. 자신의 재능에 대한 믿음. 상담가의 이 말이 나에겐 큰 위로가 되었다. 내 안에는 당장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 안 될 거라는 초조함이 문제였다. 이제 믿음을 구걸하기보단 자기 확신을 가지려 한다. 내 안에는 움트지 않은 씨앗이 있다는 믿음, 뭘 해도 난 될 거라는 확신, 독하게 밀고 나가는 실천력, 이것들이 층층이 쌓이면 지금의 시간이 힘들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불행과 초조함에 지어 스스로를 탓하기엔 나 자신이 가엾고 애틋함으로. 이 이야기가 극복하기 버거운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가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